안녕하십니까. 3주차 기업과 사회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 마주보고 수업을 할 거라는 기대를 좀 했었는데요. 이렇게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 주 더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결되어서 여러분하고 얼굴 마주보고 강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강의할 내용은 첫 주차에 기업에 대해서 배웠고요, 2주차에는 사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기업과 사회의 이 상호작용, 이 상호 관계를 배움으로 해서 또 하나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개념, 사회의 개념, 기업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기업의 어떤 상호작용 어떤 게 있느냐 보면요, 기업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이슈, 또 기업의 사회적인 권력과 정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과 사회의 상호작용. 자,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기업과 사회가 상호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소통하는 관계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 잘 되는 것이 사회가 잘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가가 국가는 또 사회 안에 있으니까 사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맞죠?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고, 사회가 발전하는 그 틀 속에 기업의 경제적인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과 사회는 상호 공존하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기업이 운영을 하다 보면 조그만 기업에서 중견기업, 이렇게 대기업으로 가면서 이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그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 기대인데요. 그 사회적 기대치에 비해서 기업의 어떤 성과치가, 기업이 이 사회에 반영하는 성과치가 좀 미달되면 그게 이슈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슈는 좋은 이슈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되어서 결국은 그 기업이 이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몰락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소통하면서 서로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전략을 짜야 되겠죠. 이런 기업의 전략을 짜내는 역할은 당연히 기업의 CEO의 경영자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권력, 기업이 그냥 운영되는 것이 아닌 이 사회에 다양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력이 뒤에 나온 것이 정당성, 이 정당하게 활용될 때, 힘이 발휘될 때 우리는 그 기업을 또 존경하고 그 CEO를 존경하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관계, 상호작용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기업과 사회, 양자간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의 관점을 의미한다. 영향력의 방향과 정도에 따라서 상호작용 관계가 달라진다. 자, 일단 기업은 사회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의 영향을 기업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기업 같은 경우는 큰 기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사회에 또 줄 수 있는 영향력도 크지만요. 아무튼 이 사회가 일방적으로 기업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대로 기업을 강제로, 이렇게 회계 감사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일반적인 관계가 되면 기업은 기업대로 힘들고 사회는 사회대로 힘들게 됩니다. 서로 신뢰가 존중되지 못하고 믿음이 퇴색되면 권력을 남용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면 기업이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정경유착이나 힘들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도 결국 망하게 되고 이 사회도
결국은 몰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계가 이제 쌍방적인 관계로 갑니다. 쌍방적인 관계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자,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대화를 하는데 예전에는 대화가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직하다. 내가 위고, 내가 나이 많고, 내가 많이 배웠고, 많이 알기 때문에 자녀는 그죠? 가르쳐야 되고, 나이도 적고, 뭔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다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어떻습니까? 예, 상당히 소통이 어려움이 있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상 이 사회의 어떤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하위 시스템에 속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가진 힘이, 정부가 가진 힘이 또 크다고 보면 크지 않습니까? 정치가 좀 힘이 크다 보니까 이 기업을 그죠? 네, 한마디로 손에 놓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많은 비자금을 갖고 또 뭡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죠? 공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적인 어떤 뇌물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호적인 부분, 저기 쌍방적인 관계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는 대등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등적 관계다, 상호 상등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업과 사회 작용 관점에서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시스템 작용 관점에서 하나를 상위 시스템에서 보고 하나를 하위 시스템으로 본다. 마찬가지죠. 자, 사회 전체 시스템을 좀 놓고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회문화 시스템, 경제 시스템, 자연환경 시스템, 과학기술 시스템, 문화 시스템, 정치 시스템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별도로 여기 경제 시스템 놓고 보면 정부, 기업, 가계 결국 이 사회 시스템 하위 부분에 속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를 통째로 포함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경제 시스템 그러면 정부, 기업, 가계, 정부, 기업, 가계가 경제 시스템에 속한다. 사회 전체 시스템은 이렇게 분류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중 그 시스템 특징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하면 시험 문제 딱 고르실 수 있으면 되겠죠. 네, 잘 보세요.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과 사회의 작용 관점입니다. 자, 대등관계다. 사회와 작용 관점의 대등관계다. 자, 그러면 기업과 사회는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회를 미시적 관점에서 파악한 수준에서 상호작용 관계다. 왜냐하면 사회를 크게로 보면 절대 대등한 관계가 될 수는 없지만 좀 좁게 보면 자, 기업이 경제 시스템에 직속되는 관계에서 사회 시스템을 경제 주체로 한정한다. 맞죠? 기업이 경제 주체로서의 어떤 그 기능적인 역할이 영향력이 힘이, 권력이, 파워가, 그죠?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무시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나라가 발전한 것, 사회가 발전한 것, 그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이 나라에 공헌을 해서 이 사회가 우리가 편리하게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경제적 주체 만든 거죠. 자, 경제 주체를 구성하는 기업과 다른 경제 주체, 정부와 관계가 있었죠. 상호작용하는 관계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결국은 기업이 잘 되는 방향으로 또 정부가 또 잘 되는 방향으로 기업이 또 운영을 해야 되겠고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업이 운영돼야 되겠고 또 고객죠? 가게는 또 말 그대로 인력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소비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 만족도 경영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정부, 가게, 기업은 서로 상호작용, 경제 시스템 속에 놓여 있다. 자, 그렇게 보면 기업과 사회 학문적 배경을 왜 하느냐, 이 목적은 무엇이냐. 자, 이 목적을 알아야 제대로 또 배우겠죠. 자, 학문적 배경입니다. 기업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 사회가 불확실성화되면서 기업이 사실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가, 조직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대기업은 그저 망하지 않는다. 대기업은 절대 망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대기업도 망할 확률이 꽤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기업도 그 세분화시켜서 그 업종을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그냥 천천히 발전하고 변화하면 그게 기업이 잘 따라가겠지만, 근데 이 기업이 이 사회가 그죠 요구하는 거, 이 사회적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이 사회의 기술력에 못 미치면 기업은 언제 도태될지 모릅니다.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거죠. 결국은 기업이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많은 어떤 기술력을 보급을 시켰지만, 그죠? 인터넷 발달로, 그죠? 이렇게 많은 보급시켰지만, 그런 어떤 기술력의 발달로 이런 정보화 시대의 빠른 변화에 대처해야 되는 또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죠. 생활은 그만큼 예전보다 많이 편리해지고 윤택해졌지만, 어떻게 보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죠? 외벌이에서 맞벌이해도 살아남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편리함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부각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현실로 느끼게 됩니다. 자,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 치열한 지구촌 경쟁, 그죠? 경제 전쟁에서 경쟁의 우위를 차지하는 환경에 어떤 적응하는 노력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고 환율이 어떻게 되고, 그죠? 해외 기술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항상 살피면서 그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기업은 엄청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박한 환경 변화 속에서 사회적 요구에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이 요구 충족을 못 시키면 결국은 기업은 계속 도태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죠? 기업과 사회가 동시에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업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업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이 기업은 그죠? 어떻게 보면 운영자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법인의 하나의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보면 별거 아니지만, 이게 전체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그죠? 고용을 하고, 그죠? 이렇게 많은 복지를 혜택을 주고 또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하다 보면 이 기업이 갖는 어떤 그 파워와 힘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발전하면 계속 기업의 계열회사들이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이 갖는 그 사회적인 영향 파급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뭡니까? 이 기업이 크시다 보면 그 기업의 경영자가, 그죠? 예전에 행하지 않았던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또, 그죠?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어떤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정부가 또 노력을 해서 어떤 제도 조건 안에서 그 윤리적 도덕적으로 어긋남이 없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기업과 사회 문화 배경 목적, 사회 연구 목적, 기업의 상위 시스템이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하위 시스템으로서 역할도 중요히 필요하다. 자, 기업의 상위 시스템이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 자, 즉 사회죠. 자, 기업의 상위 시스템이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하위 시스템으로서 역할도 중요하다. 결국 기업은 어떤 경제적 이윤을 위한 부분이겠지만 사회 전체를 보면 공공의 이익에 반영돼야 되겠죠. 그죠? 예,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사회적 교환 관계를 구축하는 상성적 관계다. 그래서 기업의 목적이 사회적 목적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기업의 목적이 그냥 단지 이윤 창출만 하고 끝나버리면 이 사회가 뭐 어떻게 되든 자연환경이 파손되든, 그죠? 자원이 뭐 고갈되든 이런 부분은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가 회사에 물건만 잘 만들어서 수익만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인 인정,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정받고 싶죠. 기업도 이 사회에 나가서 브랜드 가치가, 이미지가 높아지는 건 뭡니까? 상호 신뢰관계가 되어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 기업의 도덕적 윤리적 지수가 올라가서 인정받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경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영자의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말은 뭐 기술력, 뭐 IT 기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경영자의 의식 수준입니다. 의식 수준. 경영자가 많은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과 전술을 펼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죠? 자기, 그죠? 팔이 안으로 붙는다고 식소, 그죠? 1차 밴드만 신경 쓰고 나머지 2차, 3차 밴드는 단가를 낮추는, 뭔가 절감을 막 강요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펼쳐서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여기서 갖춰야 될 능력은 윤리적 도덕적 지수가 또 사회적 책임, 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에 맞는 어떤 부합하는 어떤 경영자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변화에 수문화한다. 그래서 기업이 이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뭔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부분이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겠지만 그냥 무턱대고 찾아가서 정부가 이 사회 단체가 돈 내시오, 돈을 내시오 이렇게 하면 기업으로 측면에서 웃기겠죠. 네, 자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돈이 나오는 거하고 요구를 해서 돈이 나오는 거하고 그 돈의 어떤 그죠 사회적 책임론이 절대 같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로 사회 변화에 순응하는 분위기로 그런 분위기로 자 우리나라가 지금 뭐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때 뭐 연예인이 뭐 얼마를 기부했다 하면 또 같은 동급의 연예인들이 저 사람 나는데 내가 안 할 수 없지 하면서 또 하게 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삼성에서 얼마를 기부하면 또 현대 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게 동참하게 됩니다. 결국 그런 사회적인 어떤 변화에 순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윤리적 경영에 기여한다. 결국은 이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계 경제, 그죠?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인터넷 IT 기술의 발달로 결국은 투명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죠? 안 할 수 없어요. 많은 기업들이. 자, 그래서 기업과 사회 항목, 그래서 연구 목적의 5가지 영역을 나눠놨습니다. 보면 기업과 사회 목적의 균형, 기업의 사회적 인정, 그죠? 경영자 형성, 윤리 경영의 기여, 사회적 변화의 순환. 자, 이 부분을 한번 차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과 사회의 균형적 목표, 기업과 사회의 균형적 목적. 기업은 원래 뭐랬습니까? 영리 추구, 그죠? 존속과 발전 해야 되겠죠. 계속 기업이 돼야지 어느 순간에 사라지면 안 되겠죠. 가치 극대화, 그죠? 가치 극대화 뭡니까? 원재료를, 그죠? 인풋 대비 아웃풋에서 그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가치 극대화, 고객 만족이 뭐였죠? 고객이 기대하는 것보다 사용 가치, 기대치가, 그죠? 일치되는 것. 고객의 기대치와 물건의 사용 가치가 일치되는 게 고객 만족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사회적인 목적은 뭐냐?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공공적인 이익에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리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공공의 이익을 도모한다 해서 기업을 다니면서 막 구글하듯이 자, 이 기업은 매출이 얼마니까 얼마 내시오. 이 기업은 매출 얼마 냈으니까 얼마 내시오. 이러면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돈 내시오. 이렇게 하면 뭡니까? 이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지요. 맞죠? 네, 그렇게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 내시오. 이렇게 하면 그건 뭐 사회주의, 자본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어떻게든 이제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끌려가면서 변화되어 가면서 그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인 기대치에 부응하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업은 자발적으로 이 돈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쪽으로 기업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이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기업의 목적, 사회적 목적은 어떻게 보면 인류 발전에 기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주고 있죠. 서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한 몫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기업의 사회적 인정입니다. 자, 인정받지 못하는 기업은 존속할 필요가 없고요. 자, 기업이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우수한 제품과 품질 서비스, 정확한 정보, 신뢰 경영, 적정 이윤, 친환경 경영을 해야 된다. 적정 이윤, 맞죠? 그러니까 제품이 정말 뭡니까? 이게 원가 대비 얼마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걸 막 부풀려서 10배, 20배 많이 팔아먹으면 결국은 나중에 그 기업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실망감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로 돼야지 그게 너무 원가 대비 높으면 사실 우리가 그 기업을 상당히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적정 이윤을 주고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예전 같으면 이 인터넷, 그죠? 이 SNS 발달 안 될 때는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제품값을 원가를 잘 몰랐어요. 예, 그래서 그게 공유가 잘 안 되고 했기 때문에 뭐 달라는 대로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비교 사이트도 많고 물건 값이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팔리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어떻게든 그 금액을 뻥튀기 해서 판매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런 모든 상황을 우리가 잘 이끌어가는 사람 누구냐? 경영자의 의지와 경영 능력에 달렸다. 이렇게 보고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경영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기업을 존속 발전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지션 트라이앵글 뭐가 있습니까? 이건 머릿속에 또 외워야 되겠죠? 조직의 목표에 속하는 조직이 목표로 하는 고객의 만족, 그죠? 네, 고객에 의해 부여된 직무 잘할 필요가 있겠고, 직무에 따라서 조직을 통괄할 수 있는 경영자의 자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핵심 포지션 트라이앵글 세 가지, 고객, 직무, 조직, 이 부분을 잘 운영하는 게 경영자의 능력 향상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결국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업무를 짜야 될 거고, 그런 업무를 잘 조직해야 되겠죠. 결국은 이 관계가 결국은 그 경영자의 그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과 사회 목적,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사회 변화의 대응입니다. 자, 사회 변화. 자, 이거 변하고 싶지 않아도 사회가 워낙 급변하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개방화, 국제사회화 됐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화 되버렸죠. 그래서 다원화 사회에 맞는 다원화, 저번 시간에 배웠죠. 다원화가 뭡니까? 각자의 가치관, 생각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략과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종도 마찬가지죠. 차종도 예전에는 색깔 몇 가지 선택하는 게 다였지만 차 위에 지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 실내 부분부터 다양한 부분이 이 선택 가능한, 심지어 차량 휠의 어떤 사이즈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같은 그 제품의 그 브랜드의 차라고 하더라도 그 나올 때는 정말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차의 어떤 내부 구조가, 외형이, 색깔이 달라지는 걸, 그죠? 만승전에서도 보고 있지만 그렇게 지금 선택되고 있습니다.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고객의 개성을 존중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큰 그 도덕적, 윤리적 어긋남이 없는 환경 속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쉬운 예로, 자원사의 쉬운 예로, 여러분이 만약에 옷을 하나 샀는데 그 옷을 입고 학교에 왔습니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와, 내가 정말 잘 샀구나. 나하고 똑같은 옷을 누가 입고 있네. 역시 나는 안목이 있어. 이렇게 합니까? 옷버스비죠. 옷버스버리고 그다음부터 안 입고 다니죠. 이거 오늘 입고 갈까 말까? 입고 갈까 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만큼 각자가 다른 어떤 이념이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 우리가 공존해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민주적인 경영 문화 조성하고요. 그죠? 예. 민주적인 경영 문화가 뭡니까? 무조건 하라, 말라 이런 게 아니라 해주세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죠? 예, 양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시 무조건 와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자, 기술 혁신을 통한 환경 변화의 대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에 뒤처지면 기업은 계속 생산력이 그죠?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질적으로 우수하고 안전하고 유용한 제품을 공급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사회적 변화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고 끝나고 사라지는 기업이 아니라 또 만들고 또 기업도 운영하면서 또 없애버리고 이런 기업이 나오면 안 되겠죠. 자, 믿음이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질적으로 우수하고 안전하고 유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그죠? 기업의 그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서 지금의 그 삼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과 사회 학문적 배경 연구, 이번에는 몇 분이니까 사회 변화
변화에 대해요. 여기 한 번 더 나오네요. 자, 기업이 처해 있는 어떤 사회적 환경을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분석하는 수는 틀이 스왑 분석이 있어요. 그 스왑 분석에 대해서 제가 좀 넣었는데, 자,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또 하나의 과제를 하나 제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뭐 이 과제 내용 속에 포함시켜서 하면 되는 건데, 이 내용을 전체 요약하는 부분에서 이 내용이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A4 한 장에 좀 넣을 수도 있겠죠. 보면 기업이 사회 환경에 순환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강점, 약점 파악하고 외부적으로는 기회의 요인을 파악한다. 자, 그러면 뭘까요? 수학 분석 자체가 이 2차 대전 때 그 전쟁에서 사용됐던 분석 툴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경영하고 넘어왔는데, 외부의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부의 우리의 어떤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지역의 외형적인 어떤 기회와 위협 요소를 대처하는 거거든요. 기회를 살리고 위협을 대처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수학 분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이 창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면 제일 좋긴 한데, 여러분이 창업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취업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내가 과연 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 있고 또 외부의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이 뭐가 있는가, 이런 걸 알아보는 걸 통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면, 자, 강점은 체력이 강하다, 탁월한 사업 능력이 있다. 이건 이제 창업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예를 들어 놓은 건데요. 가족 간의 의견 분산, 부족한 자금이, 그죠? 본인이 돈이 별로 없는가 봐요. 자, 자금이 문제가 되는 거고, 외부 환경으로 보면 두터운 사회적 인맥, 그리고 사람은 외부적으로 많이 만나고 있는가 봅니다. 사회적 업무 경험, 그 분야의 경험이 많은가 봐요. 위협 요인, 사회적 체면, 위협 요인, 사회적 체면. 그러니까 그 업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는 조금은 지금 근무했던 환경에 비해서 어떤 위치적으로 조금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뭐가 됩니까? 좀 떨어진다 봅니다. 그죠? 어떤 업종 자체가 뭐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패 시 재기의 어려움, 돈이 없다 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가 봐요. 아마 이 사람이 사회적 체면이라 그러면 어떤 공직에 있다거나 이러면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 교수가 있다가 만약에 울대 앞에서 풀빵 장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랑 핫도그를 제조를 한다 이렇게 하면 판매해서, 그죠? 여러분한테 제공한다 그러면 웃기겠죠. 예. 하지만 못할 이유는 없죠, 그죠? 마음만 먹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 체면을 내놔야 되겠죠. 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수학 분석을 해서 기회 요인, 위협 요인, 강점, 약점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전략을 짜는 거 아닙니까? 전략을 짜는 거니까 그냥 이게 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잘 취합해서 엮는 게 중요합니다. 이 엮는 게.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취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대기업을 취업하려고 하는데 대기업의 그 기회 요인을 영어 토익 점수 고득점자 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강점이 뭐냐면 영어를 잘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영어 토익 점수가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살리면 돼요. 그죠? 살리죠? 대기업에서 그걸 원하고 있고 내가 그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 살리면 되겠죠. 그런데 나는 영어 점수가 낮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낮으면 여기에 토익 점수를 올려야 되겠죠. 여기가 기회 요인이니까. 그럼 내가 토익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야 되겠죠. 맞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위협 요인이 뭐냐? 근데, 대기업에서, 우대가 이 지방대학이 아니고, 이 또 뭡니까? 그죠? 이 좀 뭔가, 그 서울 인근에 있는 대학을 좀 많이 뽑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위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은. 그럼 내 강점을 살려서, 그럼 내가 좀 튈 수 있는 나의 강점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어학연수라든지 아니면 토익 점수도 막 되어 있지만 또 나의 강점 중에 예를 들면 그 분야, 그 회사에 들어가는 그 업무에 관련된 경험을 내가 인턴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관련 쪽에 뭔가 연구한 자료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이 위협 요인을 좀
뭐 한다 대체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기업에서 지방 대학보다는 좀 이 인서울 대학을 뽑는다면 내가 이 지방에서도 우수한 인재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스펙을 또 좀 쌓아 나가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근데 내가 영어도 못하고 있는데 또 그죠? 이런 어떤 지방 대학까지 약속이 돼 위협 요인이 됐어요. 그러면 난 영어도 못하고 그죠? 예, 이거 뭡니까? 완전히 지방 대학이고 그러면 뭔가 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 특단의 조치가 뭘까요? 뭐 자격증이 될 수가 있고 책을 저술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공모전에 나가서 또 입상을 하는 것도 될 수도 있겠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약점과 위협 요인이 가장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도 위협 요인이 되고 내부적으로도 내 약점인 거예요. 보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면 뭔가 새로운 것을 그저 또 하나 추가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어요. 영어에 대해서 우세했는데 나는 그죠? 일을 되게 잘한다. 그죠? 나는 중국어를 잘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새로운 대체 전략을 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위협과 약점은 새로운 어떤 그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건 대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회가 뭐고 위협 요인이 뭔지를 내가 어디에 취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회가 어떤 기회가 있는가. 자, 내가 울산에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울산에 좀 더 다양한 기업들이 많죠. 그럼 울산에 좀 업종의 기업들이 많다. 뭐 그런 걸 쓰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쓰면 되겠고 이건 기회와 위협은 환경적인 외부적인 부분입니다. 내부적인 게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외부적으로 지금 현재 기회가 위협이 뭡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뭐죠? 취업을 하는데 지금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지 않죠. 화상 면접 보기로 하는 데도 있지만 지금 많이 보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코로나 사태로 지금 인원을 지금 현재 뽑지 않은 모집이 없다. 이런 것도 위협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지만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위협, 환경적인 부분에서 기회, 그죠? 이런 부분이다. 그리고 또 취업 알선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단체에서 뭐 면접 준비라든지 또 자기소개서 쓰는 거 우리 올 때도 있죠. 이런 취업에 관련돼 있는 어떤 기회를 또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서 또 준비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강점, 약점은 이 내부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약점이 무엇이 있는가? 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학점이 좋다, 토익 점수가 좋다, 연수 경험이 있다, 여러 가지 막 적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약점 뭐가 있습니까? 나 앞에 말하는 걸 좀 잘 못한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점수가 낮다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적을 수 있고. 그래서 약점, 강점, 약점도 다 적어서 결국은 여러분이 이렇게 전략을 짜서 어떻게든 취업이 잘 되도록 내 강점을 살려서 기회를 활용하고 강점을 살려서 위협을 대처하고 약점을 보완해서 기회를 살리고 약점과 위협 요소를 최소화시켜서 어떻게든 취업에 성공한다.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짜는 거죠. 자, 이 표를 여러분이 이제 같이 올려져 있으니까요. 이런 걸 각각 적어서 여기 전략시 짝짝짝 적으면 되겠죠. 네. 자, 이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간단하게나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취업으로 했지만 이게 창업으로 하면 여러분이 어떤 그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이걸 딱 해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죠? 네. 아무튼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취업을 하려고 생각하면 취업을 해도 됩니다. 그죠? 네.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한번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도 상관없습니다. 공무원이 된다면 이렇게 공무원, 그죠? 공무원이 되고 싶다면 그 공무원의 어떤 기회 요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공무원 올해 많이 뽑는다. 그 기회 요인이죠. 그죠? 근데 공무원 하는데 내가 어떤 과목, 특정 과목에 대해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내가 어떤 과목에 대해서 고등학교에서 점수가 높았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그죠? 여러 가지 적어보면 됩니다. 하여튼 이쪽에서 전략을 한번 짜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기업과 사회의 학문적 배경, 연구 목적. 자, 그 다음에 윤리 경영 기업입니다. 윤리 경영의 기업. 자, 기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윤리 경영을 실천할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 강령을 제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보통신기술 발달원 조직